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반응 엔탈피, 핫 뜨거! 네,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예, 반응 엔탈피는 이렇게 2차시로 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화학평형으로 또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반응 엔탈피 어떤 것에 대해 배웠는지 한번 기억 좀 해봅시다. 뭐 배웠습니까? 기억 좀 해. 맨날 뭐 배우면서 기억을 하나도 못하고 그냥. 자, 우리 반응 엔탈피 생성열, 분해열, 그리고 중화열, 그리고 용해열, 연소열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간이 열량계, 그리고 본배 열량계 통해서 열량 계산하는 법, 그리고 어떤 거 측정 잘못하면은 아유 큰일 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요. 메스 아니죠. 헤스의 법칙입니다. 헤스의 법칙. 그게 뭐냐면요. 여러 개의 열화학 반응식을 주어줄 겁니다. 그럼 그 열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잘 조합해서 어떤 특정한 반응의 반응열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제대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실제 해보면요. 별거 아닐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생성열과 분해열을 통해서 어떠한 것에 또 반응열을 구해볼 거고요. 그리고 결합 에너지라는 것을 통해서 반응열 구하는 걸 끝으로 반응 엔탈피에 대한 파트는 마무리 질 겁니다. 자, 이제 헤스의 법칙부터 먼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헤스의 법칙은요, 에너지 보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예시부터 좀 먼저 들어볼까요? 자, 우리 물리량 중에 변위라는 게 있어요. 변위와 이동거리라는 게 있죠. 자, 변위와 같은 게 헤스의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출발점과 도착점을 직선으로 잇는 거리, 그걸 우린 변위라고 합니다. 이동거리는 어디를 통해 가느냐에 따라서 길이가 천차만별이죠. 하지만 변위는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다면 항상 같은 값을 가져요. 맞죠? 자, 헤스의 법칙은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에너지는 보존된다. 즉, 열량은 보존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다면 열출입은 어떤 경로를 거쳤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같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보존과 반응열이라는 제목부터 붙였는데요. 헤스 법칙, 총 에너지 불변 법칙. 자, 우리가 다룰 에너지 어떤 에너지죠? 열이죠. 예, 총 열량 불변 법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지금요. 여기 호돈소 물질, 수소와 산소로부터 여기 수증기와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에 대한 에너지 그래프가 나옵니다. 엔탈피 그래프. 자, 봤을 때요. 수증기로 만드는 동안에 241.8kJ의 에너지를 방출한대요. 그리고 수증기가 다시 물로 바뀌면서 44kJ의 에너지를 방출한답니다. 그러면 호돈소 물질에서 물로 바로 가려면 또 다른 실험을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개를 합친 값이 결국에는 그 값에 해당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85.8kJ를 방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헤스의 법칙입니다. 자, 정리하면요. 1에서 2를 거치던 바로 3의 경로로 가든 이거 상관없다 이거예요. H2O를 만들 때, 물을 만들 때, 액체 H2O를 만들 때 출입하는 열량은 동일하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든 여기서 이렇게 가든 반응물과 생성물이 동일하잖아요. 그럼 결국엔 열량은 동일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경로를 지나든 반응물 그리고 생성물의 종류와 상태가 동일해야 됩니다. 상태가 동일하다면 출입하는 열량은 동일하다. 이게 바로 헤스의 법칙의 정의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른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 탄소가 연소되는 거 한번 그거 봅시다. 탄소가 연소될 때요. 불완전 연소가 되면 일산화탄소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 연소가 되면 이산화탄소를 만들죠. 탄소가 완전히 연소될 때의 열, 무슨 열? 연소열. 또 다른 말로 이산화탄소의 생성열. 그 열량은요. 마이너스 393.5kJ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이제 부호가 표시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 아까 물은 부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선생님이 그냥 불렀는데요. 예, 마이너스자 붙이면 됩니다. 밑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예요. 왜? 이쪽이 0이니까.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 거길 0으로 잡으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들 완전 연소됐을 때요. 마이너스 393.5kJ 됩니다. 근데요. 불완전 연소됐을 때 보니까요. 마이너스 110.5kJ 됐어요. 그리고요. 이 일산화탄소를 가지고 더 연소시켜서 CO2로 만들 때 마이너스 283.0kJ를 방출한답니다.
결과적으로 이 값과 이 값을 합친 값이 이 값이 된다는 거죠. 예, 굉장히 뭐 너무 쉽죠? 예, 쉬워요, 여러분들. 쉬운데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수업을 좀 꼼꼼히 들으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탄소가 이산화탄소로 되는 과정이 바로 1번 과정입니다. 그렇죠? 이거는요, 다시 얘기하면 탄소의 연소열이자 이산화탄소의 생성열이 되겠죠? 그리고 2번식 같은 경우 탄소가 일산화탄소 되었다가 이산화탄소가 되는데 2번식 같은 경우는 일산화탄소의 생성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3번식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일산화탄소의 연소열이 될 겁니다. 자, 어쨌든요. 결과적으로 1의 반응식은 2의 반응식의 합과 같다 이겁니다. 2의 반응식의 합과 같다. 여기 오타네요. 2의 반응식의 합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결론 내릴까요? 반응물, 생성물의 종류와 상태가 동일하다면 출입하는 열량은 같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어떤 경로를 거치든 간에. 이게 헤스의 법칙입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러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예제 조금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메테인의 생성 엔탈피를 구해보래요. 결과적으로는 메테인이 만들어져야 되네요. 결과적으로 메테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이고야 나오는 식을 보니까 메테인이 만들어지는 식은 없어요. 그렇죠?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산화탄소의 생성열이자 탄소의 연소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식은요. 물에 뭐가 나왔습니까? 물에 생성열 곱하기 2가 된 게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다른 얘기로 하자면 얘는요. 수소의 연소열의 2배인 거죠. 그렇지? 수소의 연소열의 2배. 자, 만약에 여기에서요. 높아심이 얘기하지만 이게 액체가 아니라 수증기라면 이건 수소의 연소열이에요? 아니죠? 왜? 우리는 1기압 25도씨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액체일 때 연소열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메테인의 연소 반응. 그래서 메테인의 연소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메테인의 생성 엔탈피를 구해보래요. 그럼 메테인이 생성되는 식은 어떤 식일까? 먼저 그 반응식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반응식은 선생님이 알려주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먼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탄소와 2개의 수소가 만나서 CH4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메테인의 생성 반응식입니다. 호돈소 물질에서부터 시작해서 메테인이라는 생성물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경로를 거치든 간에 이 반응식이 나오게끔 만들면 열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보니까요. 일단 우리 결론부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생성물에 메테인이 들어가요. 근데 생성물에 메테인이 들어간 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야죠. 보니까 메테인은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으로 옮겨야겠습니다. 즉 역반응을 시킬 겁니다. 역반응을 시켰을 때 엔탈피는 어떻게 됩니까? 부호가 반대로 되죠. 자, 선생님 부호 반대로 적고요. 역반응식 한번 적어볼게요. CO2 플러스 2H2O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반응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CH4 플러스 2개의 O2. 자, 편의상 선생님은요. 상태는 일단 적지 않을게요. 근데 원래 상태 항상 적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요. 지금 보니까요. 역반응이기 때문에 엔탈피는 반대로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의 엔탈피 H는 890.8.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거 보드마카가 선생님이 그나마 딴 걸 준비했는데 이것도 흐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진하게 일단 쓰고 있습니다. 더 한번 버텨보다가 안 되면 바꿀게요. 바꾸는 과정이 화면에 잡히는 게 막 이게 번거롭고 그렇다고 해서 편집하자니 귀찮고 그냥 아주 그냥. 어쨌든 자, 지금 보이죠? 자, 이런 상태고요. 지금 봤더니요. CH4가 만들어지는 거는 어제 만들어진 거니까 됐어. 근데 CO2와 이 H2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만들고 싶은 식이 뭐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만들고 싶은 식은 C, 그 다음에 탄소 플러스 2개의 H2 해서 CH4를 만들고 싶은 거니까 이게 우리가 만들고 싶은 식이니까 얘는 됐는데 얘네들이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럼 CO2부터 먼저 없애볼까요? CO2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화살표 반대쪽에 CO2가 있다면 우리가 없앨 수 있겠죠. 자, 봤더니 있네요. C 플러스 O2. C 플러스 O2가 CO2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때 엔탈피는요. 마이너스 393.5네요.
이때 엔탈피는 마이너스 393.5kJ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요. CO2가 없어질 거고요. O2가 하나 삭제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제는 H2O를 한번 없애봅시다. H2O. H2O도 저기에 식이 있네요. 2H2 플러스 O2 했더니요. 두 개의 H2O가 만들어진답니다. 그리고 이때요. 엔탈피를 보니까 마이너스 571.6이랍니다. 1.6kJ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2H2O 없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2 나머지 하나 없앱니다. 남는 거 이렇게 딱 남았네요. 딱 떨어졌네요. 당연히 딱 떨어지겠죠. 이렇게 딱 떨어지게 문제가 만들어진 거니까. 자, 이런 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얘네들 엔탈피 싹 더하면 이놈의 엔탈피 구할 수 있겠죠. 예, 이겁니다. 이게 헤스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반응식을 우리가 만들어서 얘를 엔탈피를 구해보자는 겁니다. 자, 만약에요. 여기다가 개수를 곱해야 됩니다. 예, 개수 곱하셔도 됩니다. 개수 곱해서 어쨌든 결론의 반응식을 만들면 됩니다. 개수 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크기 성질이니까 엔탈피에도 그 똑같은 개수의 값만큼 곱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답은 74.3이 나옵니다. 74.3. 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펜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쌤이 좀 번거롭지만 펜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미리미리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대신에 아주 진하게 잘 나올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식이요. 막 이것저것 되게 많아. 귀찮아.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생성열, 분해열 이제 그거 배울 건데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고요. 생성열과 분해열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디귿이라는 거, 디귿 델타 H3가 되겠죠? 이 델타 H3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델타 H3.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델타 H3가 있습니다. 이 델타 H3는요. 이 식을 봤을 때요. 이 CH4가 분해돼야 됩니다. 그렇죠? CH4가 분해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2와 H2가 만들어져야지 이 식이 성립됩니다. 선생님, O2는요? O2는 원래 에너지, 엔탈피 자체를 0으로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안 쓴다고요. 자, 봤을 때 CH4는 분해돼야 되고 CO2와 H2는 결합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생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델타 H라는 거는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CH4의 생성열을 X라고 둡시다. CH4의 생성열을 X로 두면 CH4는요. 예, 분해돼야 돼요.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리고요. CO2와 이 H2O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하, 그러면 플러스 델타 H1 플러스 델타 H2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건 뭐였어요? 예, 이거였죠. 그럼 얘 여기로 보내면 되죠. 그리고 이놈을 이렇게 보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X는 델타 H1 플러스 델타 H2 마이너스 델타 H3 이렇게 구하면 메테인의 생성열이 나오겠네요. 예, 이 식과 동일한 값이 되겠죠. 당연히 대입하시면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얘는 식을 어쨌든 반응식을 다 적어서 다 소거를 합니다. 헤스의 법칙대로. 근데 얘는 좀 더 간편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배울 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반응열을 구하는데 생성열과 분해열을 이용해서 반응열 구하는 걸 배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재 밑에 적었겠지만 헤스의 법칙으로만 여러분이 좀 구하기 쉽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확인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냥 바로 난 이게 편해. 이게 왠지 좀 있어 보여.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꼭 확인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 자, 반응열 구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 할 건요. 생성열을 이용해서 구해보자 이겁니다. A의 생성열은요. 마이너스 20kJ이라고 나옵니다. 마이너스 20kJ. 자, B는요. 마이너스 70kJ예요. A와 B 중에 B가 일단 더 안정하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얼마만큼? 50kJ만큼 안정하네요. 오! 나왔어. 벌써 나왔어. 예. A에서 B로 갈 때 얼마 방출하겠어요? 50kJ 방출하겠죠. 예, 이겁니다. A에서 B로 갈 때 50kJ를 방출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한번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프로. 자, 지금 옆에 보시는 그래프
보이죠? 자, 했을 때요. 이걸 기준으로 삼겠대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값이 기준이니까 0으로 놓을게요. 0으로 놨습니다. A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20kJ의 표가 가 있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라고 친다면 여기가 바로 A의 지점입니다. 그리고 B는요. B는 마이너스 70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마이너스 70을 여기로 잡으면 이게 B가 되는 겁니다. A에서 B로 가는 거. 예, 이렇게 되겠죠? 결국 마이너스 50kJ만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계산할 때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마이너스 70은 B의 생성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B의 생성열입니다. 생성열. 그리고 마이너스 20은요. A의 생성열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50이 나오려면 B의 생성열에서 A의 생성열을 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생성열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뭡니까? 그렇죠. 분해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B의 생성열 빼기 A의 생성열입니다. 예, 이게 구하는 식입니다. 즉, 여러분들 생성물의 생성열 빼기 반응물의 생성열이에요. 근데 생성열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뭐가 된다고요? 분해열이 된다고요. 분해열. 분해열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응물의 분해열, A의 분해열 플러스 생성물의 생성열, B의 생성열 이렇게 되는 겁니다. A의 분해열 플러스 B의 분해열, 생성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지금 봤을 때요. 두 개의 NO가 연소가 됐어요. 연소가 돼가지고 두 개의 NO2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엔탈피를 구하래요. 이때 엔탈피를 구하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헤스의 법칙으로 구한다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지금 주어진 자료는 NO, O2, NO2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NO가 만들어지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NO가 만들어지는 거. 일단 저기 NO가 들어가니까요. NO가 만들어지는 식을 세웁시다. NO가 만들어지는 식. 여기서 보면은 NO가 만들어지려면 기본적으로 N2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근데 N2는 없어. 그럼 N2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소구할 수 있게 또 식을 만들면 되니까. 그렇죠? 자, NO가 만들어지는 식 N2 플러스 O2가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NO가 두 개 만들어집니다. 맞죠? 이렇게 두 개 만들어지고요. 이때는요. NO가 90.3이니까 이때의 엔탈피는 H는 90.3이니까 180.3이 되겠네요. 180.3.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여기는 기호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그대로 쓸게요. 자, 그렇게 되고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NO2가 만들어지는 거 한번 볼까요? NO2가 만들어지는 거. NO2가 만들어지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N2 플러스 두 개의 O2 해가지고 두 개의 NO2가 되겠죠. 그럼 델타 H는 33.2의 두 배니까 66.4가 되겠죠. 66.4. 예, 이렇게 단순한 건데 선생님이 이 곱하기 이게 더하고는 이렇게 자신이 없어. 자꾸 적어놓은 걸 보게 돼요. 미안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역자고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예, 끝에는 이 NO2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NO2.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요. NO와 그 다음에 O2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개의 NO 그리고 O2 이렇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자, 느낌 온 친구들 있죠? 이 식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식을 거꾸로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죠? 거꾸로 집어넣으면 이노 없어지고요. 이노 없어지고요. 자, 이노 없어지고. 그렇죠? 하나 남죠. 그럼 얘 그대로 내려오고 얘는 지금 거꾸로니까 이게 반응물 쪽에서 일로 붙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ENO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때의 델타 H는 얘의 반대니까요. 마이너스 180.3 플러스 66.4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14.2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14.2 특별히 단위까지 킬로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얘를요 선생님이 분해시켜 버렸죠.
분해시켜버렸습니다. 분해시켰고 얘는 만들어졌어요. 자, 이 식 보니까 어때요? 자, 선생님이요. 얘는 지금 반응물이었어요. 반응물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해해버린 겁니다. 분해해버리기 때문에 이 식을 거꾸로 놓은 거예요. 그렇죠? 즉 분해열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O2는 상관없고요. NO2는 생성물에 있어요. 그래서 이놈은 생성열을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즉 반응식에서요. 반응물들을 분해할 겁니다. 그래서 분해열을 집어넣고요. 생성물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열을 여러분이 대입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헬스의 법칙은 이렇게 반응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응식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반응식 가지고. 근데 분해열이랑 생성열로 하면 어때요? 훨씬 간단하죠. 지금 봤을 때요. NO는 분해한다 그랬잖아요. NO는 지금 90.4입니다. 그러면 분해할 거니까 마이너스 90.3 곱하기 2 하면 되죠. 2NO니까. 그렇죠? 이게 분해열이죠. 네, 더하기. 생성열은 어떻게 돼요? NO2의 생성열 33.2였죠? 예. 33.2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하자는 거죠. 마찬가지로 114.2 그리고 서비스 킬로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당연히 똑같이. 예.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간편하게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분해열과 생성열을 이용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번엔 도표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식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것도 식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25도씨 1기압이래요. 25도씨 1기압에서 몇 가지 물질의 반응성. 자, 얘는 봤더니요. 왜 25도씨 1기압을 우리가 굳이 명시할까요? 호돈소 물질의 엔탈피를 0으로 놓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호돈소 물질의 엔탈피를 0으로 놓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흑연이 있고요. 흑연을 연소한대요. 그리고 수소가 있고요. 수소를 연소한답니다. 그리고 포도당도 연소한답니다. 포도당은 연소하면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먼저 볼까요? 자, 여기서 X가 있었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걸 구하라는 얘기겠네. 아하, 포도당의 생성열을 구하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자, 일단 반응식부터 만들어 보자입니다. 그럼 우리 포도당의 반응식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쓰자고요. 우리 포도당이 호돈소 물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는 우리 배운 적이 없잖아, 사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자고요. 예. 자, 반응식 6CO2 플러스 6H2O가 만나서 뭘 만드는 거예요? C6H12O6 플러스 6O2 이걸 만드는 거죠. 그렇죠? 자, 반응식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느낌 오죠?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네 분해하고 얘 생성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예, 이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두 번째 봅시다. 각각 연소열이 방출될 때의 반응식을 만들어 보자입니다. 왜? 연소열에 대한 엔탈피가 나왔으니까 반응식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 그럼 흑연부터 볼까요? 흑연의 연소열입니다. 흑연의 연소열 C 플러스 O2 완전 연소에서 CO2 해놓고 이 값이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델타 H1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예요. 수소입니다. 수소는요, H2가 완전히 연소할 거예요. 그럼 뭐 만들어야 돼요? 물 만들어야 되죠? 예, 근데 2분의 1 O2 이렇게 쓰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H2O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델타 H2의 엔탈피를 갖는다. 자,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여러분들. 포도당이 연소열입니다. 포도당이 완전 연소될 거예요. C6H12O6 네, 플러스 6O2가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식 역으로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6개의 CO2 플러스 6개의 H2O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값은 델타 H3의 엔탈피를 갖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요. 잠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이거 잘못 짚으면요. 혹시나 그런 친구 있을까 봐요. 그렇게 되면요. 문제 다 틀립니다. 자, 이거요. 이 식이요, 지금. 포도당 만드는 거 맞죠? 그럼 포도당의 생성 반응식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적은 거예요. 알겠죠? 포도당의 생성 반응식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포도당의 생성 반응식은 반응물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치? 호돈소 물질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거 호돈소 물질들 아니죠? 그냥 이거는 우리가 편의대로 이 반응식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식에 맞춰서 구해보겠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반응식들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생성열과 분해열 이용해서 한번 마무리 지어보자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요 반응입니다. 요 반응. 이 반응의 델타 H는 결국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이거예요. 델타 H3는요. 예, 이게 분해돼야겠네요. 그렇죠? 자, 이게 분해돼야 돼요. 즉 포도당의 생성열에다가 부호를 반대로 내야 됩니다. 포도당의 생성열 X였죠. 마이너스 X입니다. 그리고요. O2 넘어가고요. CO2 만들어져야 돼요. CO2. 자, 델타 H1. 근데 몇 개 만들어져요? 6개 만들어진답니다. 플러스 6. 델타 H1. 그 다음에 H2 6개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6 델타 H2. 이렇게 식이 완성되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뭐예요? X값입니다.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얘 넘기고 얘 넘겨버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X는 포도당의 생성열은 6 델타 H1 플러스 6 델타 H2 마이너스 델타 H3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수치가 있다면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접근을요 여러분들이요. 이게 생성 반응식이다. 그렇게 믿고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요. 포도당을요. 전부 다 지금 요식에서 어떻게 하냐면 얘 분해시키고 얘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한 겁니다. 분해시켜서 호돈소 물질로 먼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구하기입니다. 결합 에너지. 예, 결합 에너지. 결합할 때 에너지일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수소가 있어요.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소는요. 우리 자연에서 어떻게 존재할까요? H2로 존재할까요? H로 존재할까요? 예, 다들 알다시피 H2로 존재해요. 자, 결합 에너지라는 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 결합할 때 에너지예요. 결합할 때 에너지면 결합하는 걸 봐야 되는데 아이고야, 결합하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왜? H로 존재를 해야지 얘네가 H2로 결합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에너지를 방출하는지 뭐 하는지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은요. 어떻게 존재해요? H2 자체로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얘네를 분해하는 법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얘네가 합쳐지는 걸 보기가 어려우니까요. 왜냐면 애초에 H와 H가 있다면 얘네 합쳐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상태로 우리 눈엔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띄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띄어내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과학은 공짜가 없다. 만약에 얘네가 붙을 때 100의 에너지를 방출했다면 뛸 때 100의 에너지를 흡수하겠죠. 그래서 결합 에너지는요. 얘네가 붙을 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아니고요. 얘네를 끊을 때 흡수하는 에너지가 바로 결합 에너지입니다. 이거 개념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관점이 반대입니다. 알겠죠? 자, 기체 상태의 결합 1몰을 어떻게 결합시킬 때? 아니죠. 끊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기체 상태의 결합 1몰을 끊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자, H2의 결합 에너지는 430kJ/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대로 봤을 때요. H2가 H와 H로 지금 끊어졌어요. 그럼 얼마예요? 430kJ/몰인 거예요. 근데 얘가 합쳐집니다.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430kJ/몰인 거예요. 마이너스 430kJ/몰. 자, 우리가 호돈소 물질의 엔탈피 어떻게 했었어요? 호돈소 물질의 엔탈피 0으로 넣었었죠? 그렇죠? 0으로 넣었어요. 0으로 놨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 0으로 넣은 게 아니라 이제 얘를 분해시켜보자 이거예요. 분해시켜보자. 그랬더니 430 에너지를 줬더니 H와 H로 분해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죠? 그거를 살펴본 거예요. 자, 각각의 결합 에너지가요. H2는 436kJ/몰이고요. 그리고 Cl2는 243kJ/몰, HCl은 432kJ/몰이랍니다. 이때 H2 플러스 Cl2에서 두 개의 HCl을 만든대요. 두 개의 HCl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HCl의 결합 에너지에 곱하기 2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걸 만들 겁니다. 이때 엔탈피 구하랍니다. 예, 그림으로 이해를 해봅시다. 먼저 편하게. 자, 이렇게 아까처럼 엔탈피 식을 만들게요. 얘는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바로 할게요. 자, 일단요. H2가 있고요. 그리고요. Cl2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여기다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왜 그러냐면요. 얘네 분해할 때 에너지 흡수할 거라서 좀 넉넉하게 아래쪽에 위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H2와
Cl2가 이렇게 만나는 반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요.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제 H2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해해야 되죠. 자, 아까 얘기했었죠. 얘네를 먼저 분해하고 얘를 결합할 거라 그랬죠. 그래서 H2부터 분해를 해봅시다. H2. 자,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갔어요. 여기에 EH가 되고 H만 일단 분해했으니까. 그럼 에너지 얼마만큼 올라간 거예요? 자, 에너지는요. 436만큼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죠? 436만큼. 자, 이제는 Cl2 분해합시다. Cl2 분해했더니요. Cl2 분해했더니 이렇게 되고요. 두 개의 H 플러스 그리고 얼마예요? 예, 두 개의 Cl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때 에너지를 보니까요. 예, 243이랍니다. 그러면 243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HCl은 어떻게 됩니까? HCl은요. 지금 두 개니까 864겠네요. 그렇죠? 864인데 얘는 지금 끊을 때 864잖아요. 근데 지금 HCl은 결합해야 되죠? 마이너스 864겠죠. 그러면 얘네 더해도 864보다 작을 것 같으니까 밑에다 그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두 개의 HCl 그리고 이 지점이 마이너스 864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요. 결국 시작의 반응 물질은 여기였습니다. 생성 물질은 여기였어요. 그럼 이 차이만 알면 되는 거죠? 이 차이 어떻게 구해요? 예, 마이너스 864에서 얘네들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나오는 값이요. 마이너스 185kJ입니다. 그래서 엔탈피는 마이너스 185kJ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 델타 H는 마이너스 185kJ 이게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 과정을 공식으로 나타내면 누구의 결합 에너지예요? 누구의 결합 에너지? 우리가 끊을 거잖아.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결합 에너지는 끊는 거니까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빼기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를 하면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특별히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어렵지 않았는데요. 이상하게 이거 별로 안 어려운데 여러분들 틀리는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개념 확실하게 정리하시고요. 여러분들 특히 아까 포도당의 생성열 구하는 거 있죠? 연소열들 통해서. 그렇죠? 그런 거 다시 한번 꼭 복습하세요. 그런 부분 실수 되게 많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화학평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뉴 윈!